오늘은 이걸로 슬라이드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MRE 뒤에 잘 보여요? 제일 뒤에. 잘 보여죠? MRE 오소고날 시그널에서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시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하다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니언 바운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유니언 바운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니언 바운드는 뭐냐면은, 일단 오늘 배울 큰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합시다. MRE 오소고날 시그널에 대한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시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무엇이다, 뭘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토픽, 유니언 바운드 온 더 프로버빌리티 오브 에러. 프로버빌리티 오브 심볼 에러가 됐던 프로버빌리티 오브 비트 에러가 됐던 우리들이 막 그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까지 배운 건 어렵지 않은데, 복잡한, 그것보다 더 복잡한 많은 것들이 나오면은 되게 더 어려워져요.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는 못 구해야겠지만, 어퍼 바운드, 적어도 에러가 이 이상은 나지 않는다.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정확지는 않지만 우리가 빨리 퀵한 결과를, 경향을 보기 위해서 어디 이상은 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싶다라면은 그 정도만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어떤 어퍼 바운드,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트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토픽은. 그렇죠? 세 번째 토픽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 이 부분은 아주 그냥 이게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끝날 생각이에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실제 만들 때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근데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에 우리가 Y1, 그러니까 at time T, 캐피탈 T일 때 샘플링을 해갖고 뽑아내잖아요? 그쵸? 뽑아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 시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를 써가지고 디모듈레이터에 매치드 필터를 쓰면은, 만약에 사각형의 인풋 시그널이 있으면은 그 사각형을 펄스를 뒤집어가지고 T만큼 시프트 하니까 똑같은 펄스로 매치드 필터 형태를 만들어서 오는 시그널을 거기에 통과시키면 삼각형이 나오죠. 삼각형이 나와서 T에서 딱 샘플링하면 삼각형에서 제일 에너지가 높은 가운데점에서 샘플링하는 거가 매치드 필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높은 데가 아니라, 만약에 조금 샘플링 하는데 내가 그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옆에 샘플링 하게 된다라면은 에너지가 가장 높은 데가 아니라 조금 벗어나는 데에서 샘플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오는 신호가 대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금방 말한 것은 타임, 시간에 있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거는 어떻게 그걸 맞춰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토픽으로 할 예정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MRE 오소고날 시그널에서 프로버빌리티 오브 에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그널이, received 시그널이 AWGN에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M개, 1, 2 해갖고 캐피탈 M까지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보내겠죠. 어떻게 뽑느냐는, 보내는 사람이 바이너리 비트의 K개의 비트를 어떻게 매핑을 자기가 했느냐에 따라서,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M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거가 AWGN 채널에 통과되면 이렇게 added 돼서 더해져 가지고 보내진다 이거죠. 이걸 리시버에서 받으면은, 지금 우리는 MRE 오소고날 시그널이기 때문에 디모듈레이터에 만약에 코릴레이터를 쓴다면 M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이렇게 n개가. 그래서 코릴레이터의 아웃풋이 각각의 y1. 이 코릴레이터 안에 구조는 뭐가 돼 있어요? 곱하기하고 인티그레이터. 그쵸? 곱하기는 뭐가 곱해져 있냐면은 오소고날 베이시스 펑션 phi 1, phi 2, 그래서 phi n까지. 여기서 n은 앱이 되는 거죠. 오소고날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y1, y2, yn이 된 다음에 여기 디텍터를 거쳐서 디텍터의 아웃풋에 나는 어떤 시그널이 보낼 것이다 라는, 어떤 시그널이 왔다라고 나는 이 디텍션을 해서 아웃풋을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비트로 바꿔주겠죠. 역으로. 그러면 여기서 디텍션은 어떻게 하는 거가 옵티멀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장 largest한 걸 뽑는다 이거예요. 뭐하고? 이 받은 시그널, 이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 y1, y2 해갖고 yn까지를 하나의 벡터, 여기 y라고 논다라면 보내는 신호가 S1하고 가까운지, 여기 나온 신호가 S2하고 가까운지,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SM하고 가까운지, 이 가까운 시밀레리티를 보는 걸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본다고 하는데,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이 가장 큰 거가 가장 비슷하니까 그 시그널을 나는 추스하겠다라는 거가 옵티멀 디시전 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왜 저기 옵티멀 디시전 룰이냐면 맵에서 ML이 오고 ML에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갖고 그거가 코릴레이션이 가장 큰 값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옵티멀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심볼 에러 레이트를 가장 적게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널은 어떻게 생겼냐면, 오소고날 시그널의 그 벡터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시그널은 여기 루트 ES, 심볼 에너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0. 두 번째는 첫 번째가 0, 두 번째 컴포넌트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는 0.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금방 요거를 보면은 S1은 무엇이냐면 루트 ES 00000. 여기는 0, 루트 ES 00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하고 내 Y, 이 M개하고 각각을 다 해봐서, 계산을 해봐서 비교해서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렇죠? 이 계산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MR이 16 오소고날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4개의 비트를 하나의 시그널로 보낸다. 라고 한다면 16개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컴퓨터로 하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손으로 하면 16번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탁 나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요즘의 테크놀로지로. 자, 요거가 이제 그 시그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의 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니까, 만약에 코릴레이션을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S1이 보내졌다라면, S1이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assume that S1 was transmitted. 그렇게 하면 되겠죠? S1이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자. 라고 한다라면, Y하고 S1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Y하고 S1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건 뭐였냐면은, 여기 첫 번째 거, Y.S1. 그쵸? Y.S1. 그러면 여기 Y1은 뭐예요? 여기서 Y1은 뭐가 될까요? S1이 보내졌다라고 한다면. 루트 ES 플러스 N1. 여기는 N2. 여기는 NM. 그쵸? 그렇게 되죠. 그거하고 S1. 요거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것만 얘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방 그렇게 나왔던 여러분들이 말했던 Y하고 S2하고 곱하면은 0은 다 0이 되고 얘 루트 ES하고 두 번째 나온 Y2만 곱해지게 되는 거죠. Y2는 금방 뭐라고 했냐면 N2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거는 0이니까 Y1부터 Yn-1까지는 다 0이고 제일 마지막 거 루트 ES에다가 디모듈레이터의 제일 밑에 나온 거 NM
nm만 얘가 곱해지는 거가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계산을 우리가 하나 뽑아내서 아 그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무엇하고 같냐면은 루트 ES가 다 공통이니까 루트 ES를 빼버리면은 이 루트 ES 플러스 N1, N2, NM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뽑아내는 거하고 같죠? 그렇죠? 이퀴밸런트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한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놨어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출익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는데 여기 루트 ES를 빼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자 여기 보면 이게 Y1이에요. 이게 Y1 Y1인데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루트 ES 플러스 N1 쉽게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확률을 안 들었어요. 루트 ES 플러스 N1의 PDF를 구하여라 라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에 나왔는데 N1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제로민이고 베리언스가 2분의 N0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로민 2분의 N0에다가 만약에 어떤 컨스턴트 밸류 루트 ES가 더해졌더라면은 똑같이 가우시안이고 민값만 루트 ES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PDF를 그려보면은 FY1의 PDF는 루트 원래 2파이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2분의 N0니까 파이 N0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에 2 시그마 제곱인데 2 곱하기 2분의 N0니까 N0가 되고 민값 루트 ES가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 여기 ES를 뺀 N2, NM 얘네들은 다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제로민의 2분의 N0인 베리언스를 가진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PDF는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이거 똑같은데 여기 민값만 없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1을 보냈는데 언제 에러가 날까? S1을 보냈는데 언제 에러가 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S1을 보냈는데 언제 에러가 나요? 아까 아까 디시전 디텍터에 나와 있는 그 디시전 매출익.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요거를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S1을 보냈는데 에러가 안 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값이 가장 클 때예요. 얘네들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쵸? 근데 에러가 난다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이것보다 N2가 더 크거나 또는 5예요. 또는 첫 번째 이것보다 N3가 크거나 또는 이것보다 N4가 크거나 해갖고 NM이 크거나 그쵸? 그쵸? 또는 ES 플러스 N1이 N2, N3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가지고 계산하면 어렵겠죠? 그쵸? 그 경우 수를 지금 말한 것만 해도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구하느니, correct decision 이벤트를 한번 구해보자. 언제 내가 그러면 제대로 디시전을 할 수 있는 때는 언제 있느냐? 그 이벤트는 언제이겠느냐? Y1이 N2보다 크고, AND예요, 이제. Y1이 N3보다 크고, 그렇게 하고 쭉 나가고, Y1이 NM보다 크면은 내가 옳게 디시전을 내리는 이벤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내가 만약에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면, 이거에 대한, 그러면 그건 S1을 보냈을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되겠는데, 그럼 에러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correct decision probability의 형태로서 난 풀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는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한다라면, 아까 금방 전에 이거에 대한, 이게 이벤트란 말이에요. correct decision. 이거에 대한 probability가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probability가. 그렇죠? probability 정리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probability Y1이 N2보다 크고
Y원이 N3보다 크고 Y원이 NM보다 크고 이 경우에 대한 확률이고 이 확률은 S1일 경우에만의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correct decision probability인데 S1이 주어졌을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다라고 말할 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인티그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확률을 안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확률을 들은 사람은 쉽나? 자, 그런데 Y는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랜덤 베리어블이죠. Y이 지금 뭐냐면 루트 ES 플러스 N1. 그것도 가우시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N2가 Y1보다 작고 Y1보다 크고 N3가 Y1보다 크고 NM이 Y1보다 크고 AND란 말이에요. AND인데 얘네들이 각각이 다 지금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적으로 지금 일어날 확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각각을 구한 다음에 다 얘네들을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거 M승 아니 서로 각각을 다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것을 보면 probability 저기다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N1 Y1 N3 Y1 해서 NM Y1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probability N2가 Y1보다 작을 확률 S1이 보내줬을 때 이거 곱하기 probability N3가 Y1에 보내줄 확률 S1이 보내줬을 때 해갖고 점점점 해갖고 probability NM이 Y1보다 작을 확률 S1이 보내줬을 때 이걸 각각을 곱한 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 첫 번째 걸 구하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자, N2가 Y1보다 작은 확률. Y1이 랜덤 베리어블임에도 불구하고 Y1을 마치 상수처럼 써봅시다. Y1. 그쵸? 그 다음에 N2가 Y1보다 작은 확률. Y1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1까지. 그 다음에 F, N2의 PDF. N2의 PDF의 형태로 하면 N2가 Y1보다 작은 확률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2 대신에 N3를 쓰면 돼. 그쵸? 여기 N2 대신에 NM을 쓰면은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Y1이 랜덤 베리어블이어가지고 Y1이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모든 Y1에 대해서 하나씩 다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Y1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가능한 Y1의 모든 값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요렇게 써놓은 거는 여기 프로바빌리티에 써놓은 거는 요거하고 같은데 요거는 각각은 또 요거하고 같은데 같은데 Y1을 모든 가능한 Y1에 대해서 다 에버리지를 추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모르겠지. 한 번 더 보면 이해할 것 같아요. 언제? 자. Y1이 만약에 딱 나왔더니 3.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Y1으로. S1을 보냈을 때 Y1이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Y1이 3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 나머지들은 다 노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가 내가 에러가 날 확률 Y1이 3이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은 얼마이냐?
라고 한다라면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돼요. N2가 3보다 작으면은 괜찮아. 그쵸? 또 N3가 3보다 작으면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AND 해가지고 NM이 3보다 작으면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같이 AND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각각 곱했어요. 그 확률, 그 확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S1을 보냈는데 이제 숫자 예를 들어 좀 다른 숫자로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S1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여기다가 Y1에다 5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또 얼마가 나왔어요. 3일 때 얼마 나오고 5일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얼마 나오고 1일 때 얼마 나오고 각각의 얼마가 나왔어요. 다 그렇게 하고 숫자 모든 걸 몇만 번을 했더니 S1만 계속 보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 전체를 나는 평균을 내야지 Y1, S1을 보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Y1의 모든 Y1, 이건 Y1에 대한 마이너스 Y1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갖는 Y1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확률, 여기 있는 확률을 그걸로 에버리지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에버리지라는 말을 쓰냐면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X의 랜덤 베리어블의 민 값을 어떻게 구해요?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숫자를 갖는 거라면은 그의 PDF로 이렇게 하면 민 값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X를 어떻게 변환시킨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걔는 함수 G of X로 표현이 돼요. G of X를 예를 들어 내가 X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가 아니라 신호를 제곱한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제곱수의 평균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2의 X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너럴하게 G of X라고 말을 합시다. G of X라고 한다면은 이 평균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expectation, 평균, 민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한 정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가 정말 이러느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저 민 값을 공식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 값으로 나오는 걸까? 라는 거죠. 예를 들어 0에서 10까지라는 숫자가 동등한 0,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숫자가 아니 0부터 하지 말고 1부터 해서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이 동등하게 나온다라면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나온다면 평균값은 얼마예요? 응? 평균값이 얼마예요? 5.5 10분의 각 1부터 10까지 더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5.5 여러분들 금방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1 더하기 2 더하기 그거가 예를 들어 1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1이 예를 들어 10분의 3의 확률로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다라면은 또 확률이 달라질 거예요. 1 곱하기 10분의 3 그런 식으로 해갖고 또 다르게 평균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방 자연스럽게 나왔듯이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거의 평균값이 이렇게 되는 거가 맞을까? 라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애우고 있고 이걸 변환시킨 함수 G of X라는 거가 존재할 때 G of X로 되어 있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요거에 대한 평균값은 이렇게 G of X에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X로 표현될 수 있다라면 이거에 PDF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가 진짜 평균값이 나오는 걸까?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예제를 생각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고
그거 하는 거가 그 과정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외워라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 같은 경우도 한참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민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는 행위하고요. 랜덤 베리어블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고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한 PDF를 다시 보여야 되잖아요. 네. 저거 어떤 차이를 하시는 오케이. 자, 봅시다. g of x를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라고 디파인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y에 대한 새로운 PDF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다라면. 그러면 그 PDF 구한 PDF를 이렇게 씁시다. 파란 글씨 잘 보이죠? 그렇다라면 y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것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expected value of y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y,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fy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금방 내가 말을 했던 거에 의하면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y는 여기 x제곱을 여기 대입을 하죠. fyy는 fxx에다가 자코비안의 역수를 곱한 거하고 같아요. 그 자코비안 역수에다가 dy를 곱한 거는 dx가 돼요. 이거가 지금 저기 평면이라서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이 두 개의 그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경우에 똑같이 된다 이거지. 그거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쉽게라는 말 써서 미안해요. 근데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y1에 대한 PDF가 있다, 뭐가 붙었다라면 이것은 y1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y1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랜덤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한 에러 프로바빌리티 구한 거를 다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DF에다가 마치 g of x를 웨이트 시켜가지고 한 것처럼 이 안에는 y1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 쓰기 전에 있었던 거 그것들이 y1의 함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나아요? 자, S1을 보냈을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는 아까 말한 대로 y1이 n보다 크고 y1이 n보다 크고 y1이 n보다 크고 y1에 대해서 그래서 평균을 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S1, S2 해갖고 SN까지가 equally probable 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S1을 보냈을 때의 correct decision이나 S2를 보냈을 때 correct decision이나 모두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만 구해가지고 그거가 전체적인 correct decision probability하고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쵸? 왜 그러냐면 PC라는 것은 correct decision S1이 보내졌을 때 거기에다가 S1을 곱하고 PC S2에다가 S2가 보내졌을 확률을 곱하고 해서 SM이 보내졌을 때 correct decision에다가 SM을 곱한 거와 같은데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이 n분의 1이고 요 각각이 서로 같다라면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 해두고 얘네들을 다 더한 건데 걔네들이 모두 같다라면 m 곱하기 요거 하나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값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곱하기 PC S1 해서 PC S1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같냐고 이게 왜 같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아까 첫 페이지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는 저기 합시다. 저기 혼자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무지 쉽게 이야기하려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얘네들이 다 엔드인데 컴마가 다 엔드예요. 그쵸? 얘 컴마가 다 엔드인데 이 컴마 엔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곱하기 얘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곱하기 해갖고 다 곱한 다음에 얘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N2가 Y1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죠. 즉 N2가 Y1보다 작을 확률. 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NM이 Y1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가 스몰 m이 돼야 되는데 스몰 m 여기가 NM이 Y1보다 작을 확률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Y1까지고 YM에 대한 PDF. 근데 아까 YM에 대한 PDF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여기 또 잘못 썼네? 여기가 루트, 잘 썼구나. 자, 이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고 나서, 이걸로 말을 한다라면 루트 파이 n no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그 다음에 위에가 ym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가 2분의 ym 제곱으로 바꾼다라면은 여기가 y1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q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 q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몇 개 있어요? 몇 개가 곱해져야 될까? m개 틀렸어. 다시 한번 봐봐. m개인지 m-1개죠. 그쵸? 2부터 시작해갖고 3, m까지니까 m-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m-1승이 이 확률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y1이 이 y1이 있어서 y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1 금방 구한 q의 루트 2y1 제곱 over n not 그거에 n-1승이 있고 이 y1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냐면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가지고 모든 y1에 대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를 취한 거가 바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를 구했으니까 symbol error probability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마이너스 여기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를 해주면 돼요. 그쵸?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근데 금방 아까 여기다가 나는 y1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대입을 했어요. 여기다가 y1의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은 가우시안이고 베리언스가 2분의 n0고 민값이 루트 2s인 그래서 이러한 PDF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해봤더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약간의 수학적인 이걸 이제 좀 간단히 써보기 위해서 x는 2y 제곱 2y1 제곱분의 n 이걸 요 부분을 x라고 놓는다라면 여기 y가 있으니까 y에 대해서 dy1도 바뀌게 될 거고 x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싹 바꿔봤더니 이런 식으로 썼어요. 1 마이너스 여기 루트 2파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1 마이너스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x라고 놨으니까 x에 n-1승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y 대신에 y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n0x 디바이드 바이 2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여기를 넣어가지고 정리했더니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식처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 1 마이너스, 여기 1 마이너스 알겠죠? 1 마이너스인데, 응? 1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잘 보면 1 마이너스인데, 여기 이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루트 2파이분의 1하고
요게 일종의 PDF예요. 아까 PDF 요 부분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냐면 루트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FYM이 지금 요렇게 써져 있는 거를 여기 이거하고 여기 루트 2파이분의 1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일은 어떠한 모든 PDF를 전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1이 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1을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1 하다면 요거는 나머지 PDF니까 PDF 곱하기 1 한 거니까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는 그 PDF라는 거를 이용해서 응? 이해 안 가는 학생 이걸 적어 놓으세요. 도트에다가. 자, 이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제일 밑에 나온 건 조금, 1-2를 안에 집어넣었다 뿐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 해요. 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냐면 m은 2일 때, 4일 때, 8일 때, 16일 때, 32일 때 해갖고 심볼레라 레이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 그죠? PAM일 때 어땠어요? PAM일 때 M이 증가할 때 성능이 어떻게 됐어요? 나빠졌죠. 왜냐하면은 미니멈 디스턴스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런데 FSK 지금 오소고날 시그널에서는 M이 아무리 늘어나도 똑같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MRE PAM 같은 경우는 식이 딱 나왔어요. Q 펑션으로. 근데 얘는 Q 펑션을 또 인티그레이션하고 Q 펑션의 M-1승을 또 인티그레이션 아주 복잡해요. 이걸 컴퓨터로 우리 조교한테 시켰더니 막 안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매스매티카로 그리라고 그랬더니 나 매스매티카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켰을 뿐인데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 매스매티카를 가지고 이제 그려보려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책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게 중요한 결과예요. M을 증가시킬 때마다 성능이 더 좋아져요. 요거는 M을 증가시킬 때마다 성능이 아주 좋아져요. 그렇죠? 물론 M을 증가시킬 때마다 성능이 좋아진 거에 대한 아주 너무나도 비싼 프라이스를 치러야 돼요. 오소고날 시그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소고날 시그널에서 MRE 오소고날 시그널에서 PAM과 다른 점은 M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그럼 PAM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MRE 오소고날에서 M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나는 엄청나게 비싼 조 단위 이상의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프라이스를 나는 치러야 된다라고 교수가 그러더라. 그 정도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거 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때가 되면. 자, 그런데 이제 유니언 바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까지가 MRE 오소고날의 시그널에 대한 심볼레라 레이스를 구한 문제였는데 이제 자 바이너리 엔디포달 시그널에 있어서 비트 에러 레이스는 어떻게 구했냐면 둘 간의 거리를 2D라고 한다면 2D 그렇죠? 그래서 스레스홀드까지는 D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렇게 스레스홀드 그 거리의 함수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이 D는 뭐냐면 두 시그널의 거리, 2D가 아니라 이렇게 두 시그널의 거리로 디파인을 하고 MRE P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구했어요. 과정이 어땠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조금 심플하게 어떤 바운드만 우리가 아는 필요가 할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심플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예제를 하나 들을게요. for REPAM, S1, S2, S3, S4가 있는데, 그렇죠? 둘 간의 거리, 이 시그널 그 컨스텔레이션에 있어서 각 시그널 간의 거리를 D12, 여기 D13, S1과 S3의 거리, 그 다음에 S1과 S4 간의 거리는 D23가 아니라 S14, 아니 D14, D14, 이게 D1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뭐 D23, D34,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다 이름을, 거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니멈 디스턴스는 뭐냐면은 이러한 가능한 서로 시그널 간의 거리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것. 짧은 거리를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알았죠? 미니멈 디스턴스가 뭔지 용어를 이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S1이 보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노이즈 때문에 내가 S2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경우, 그 경우에 에러가 일어나겠죠. 그 에러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를 E2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온 신호가 이쪽에 있으면 나는 E2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S1을 보냈는데 내가 S3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노이즈 때문에. 그렇죠? 그 경우는 여기 가운데점으로 생각해갖고 이쪽에 있었을 적에,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E3라고 하고, S1을 보냈는데 내가 S4라고 했을 때는 E4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죠? 금방 말했던 여기서 for R이 PAM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의 마치 바이너리 PAM이 있는데 이러한 거리 D12만큼 떨어졌을 때의 에러는 얼마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to and not 둘 간의 거리 D12가 되겠다 이거죠. 이 경우는 이것도 바이너리 PAM인데 얘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D13가 되겠죠. D13. 그렇죠? 그러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E3 기분 S1은 얼마가 될까요? Q 똑같은데 D13 여기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S1인데 S4 둘만의 시그널만 있다라면은 에러 이벤트는 여기 가운데점을 생각해서 요만큼의 에러가 날 거예요. 마치 엔티포달 시그널처럼 바이너리 PAM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일어날 텐데 뒤에 여기 밑에 보이죠? 밑에 보여야 되는데 올려줄까? 자, 그러면 이게 E1, E2, E3, E4인데 S1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E2, E3, E4 각각의 E2, E3, E4의 유니온이 되겠죠. 유니온이라는 것은 합집합. 합집합의 형태로 돼가지고 내가 S1을 보냈는데 내가 S2라고 판명됐을 경우는 나는 모두 이쪽을 계산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S3가 될 것도 들어가 있고 S4도 될 것도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되는 부분들은 빼야 되고 이 경우도 S2나 S4로 한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빼야 되고 마지막 경우도 S2, S3의 에러도 얘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유니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유니온이 되면은 이 유니온한 이 진짜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각자 이 세 개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 얘는 그 모든 것을 다 교집합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더한다는 거. 그렇죠? 자, 봅시다. S2를 보냈을 때 똑같아요. S1, S2가 있는데 얘가 S2예요. S1, S2 이 두 개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또 S2, S3, S2, S4 있었을 때를 각각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균의 전체적인 S2를 보냈을 때 에러는 어떻게 될 거냐면 S2를 보냈을 때 에러는 E1, E3, E4의 유니온이 될 텐데
이거는 각각의 에라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유니온은 각각의 프로버빌리티를 더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교집합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걸 유니온 바운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확률에서. 자, SMT를 보냈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근데 각각이 다 이퀴프로버블 시그널링이다 라고 한다라면, 유니온 바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M을 보냈다는 가정하에 에라는 뭐냐면은, SM을 보냈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라들의 유니온 해놓은 것들. 아까 E1, E2, E3, E4, S1을 보냈을 때. 그 다음에 S2를 보냈을 때는 E1, E3, E4. 걔네들을 모두 유니온 한 것들에 대한 에라를 다 더한 것이 될 텐데, 그거는 각각의 에라를 따로따로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겠다 라는 걸 식으로 써놨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뭘 하고 싶냐면은, 요 각각을 구하고 싶어요. 요 각각을. 요 각각은 아까 여러분들이 구했듯이 이런 식으로 구해졌어요. 2n하고 dmi. 거리. 두 가지의 거리. 그쵸? 그렇게 거리가 될 텐데, 그래서 요 각각의 SM을 보냈을 때 E sub i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아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각각의 거리의 합들로, 아까 Q 펑션 3개를 더한 것처럼, 근데 자기 자신 것만 빼고, L하니까, 그것들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아까 정의했던 미니멈 디스턴스를 다시 한번 리콜을 해보면, 미니멈 디스턴스는 모든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D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for, RE, PAM. PAM 같은 경우는 바로 adjacent한 심볼들이 가장 미니멈 디스턴스가 되겠죠. 자기 옆에 있는 것까지의 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크면은 얘 값은 작겠죠. D민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Q 펑션 이 값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D민 값이 작으면은 이 Q 펑션 값은 크다라는 거죠. 각각을 더하는데 그 각각은 가장 미니멈 디스턴스의 그 거리를 가진 것보다는 다 작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퍼 바운드를 다시 써보면은 각각이 D민보다 작아가지고 각각은 D민보다 작으니까 아까 여기 PM이 작으니까 그거가 n-1개가 있어가지고 그 Q, 이 가장 적은 확률을 더 곱한 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고 Q 펑션이 Q of X가 Q 펑션 알잖아요. 그쵸? Q 펑션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또 어퍼 바운드가 있어요. 자, 어떻게 갔냐면 Q of X가 이렇게 있으면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이것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 정도 차이를 두고.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죠. 그렇죠? 타이트한 어퍼 바운드는 아니지만 아주 쉬운 어퍼 바운드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아까 n-1 아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것보다 다 작죠. n-1 여기 같으니까 이게 n-1개가 있어서 n-1 q d 민 루트 2n 낫이 되는데, 이거를 요거는 2분의 1 2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보다 작으니까 이 값을 써보면 2분의 1 하고 여기 n-1 있고,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x제곱이 d민 제곱 나누기 2n 낫. 그걸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qx의 그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 어퍼 바운드의 결과예요. 갖고 요거 가지고 어퍼 바운드를 그리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시그널 중에 있으면은 그 시그널의 가장 미니멈 디스턴스 하나만 찾아내가지고 요거를 그리면 이게 어퍼 바운드가 되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떨어지는지 그 경향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어도. 자, 이제 MR이 오소고널 시그널일 때 유니온 바운드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MR이 오소고널 시그널은 이퀴 디스턴트하다. DMN 제곱, 요 값이 다 2 곱하기 2S.
그래서 D 민 값은 루트 2 ES가 되겠죠. 모두가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이너리 오소고날 시그널일 때 루트 ES 해갖고 이 거리가 2 루트 ES가 되는 거죠. 아, 루트 2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에 있어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아까 루트 E n not 여기 D 민이 돼갖고 여기 ES n not이 돼요. 그렇죠? PN 같은 경우는 아까 2가 붙었는데 지금 이 미니멈 디스턴스가 작아져가지고 2가 없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처음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했던 것처럼 어퍼 바운드가 아까 이렇게 구해졌단 말이에요. 어퍼 바운드가 여기다가 D 민 대신에 루트 ES를 대입을 해가지고 오소고날 시그널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D 민 대신에 2 루트 ES를 대입하면 여기 처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n-1은 n보다 작으니까 물론 이걸 그대로 적어도 되지만 조금 더 간결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m 값이 크다라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게 2분의 n-1하고 m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오소고날 시그널일 때 probability of symbol error가 어디에 어퍼 바운드 되냐면 n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ES 나누기 2n0 그러니까 심볼 에너지 나누기 노이즈 베리언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ES를 그걸로 다시 한번 표시해 봅시다. 비트 에너지로 표시하면 ES는 K 곱하기 EB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K 비트가 하나의 심볼을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비트가 EB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K 비트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심볼로 ES가 갖는 시그널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를 조금 수학적으로 또 여기 M은 2의 K승이니까 M 대신에 2의 K승을 대입하고 ES 대신에 K 곱하기 EB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여기 M이 있었는데 M 대신에 2의 K승 그쵸? 2에 여기가 마이너스 ES가 됐는데 ES 대신에 K 곱하기 EB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2의 K승을 지수함수 2로 갖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나타내요? 이퀄리티를 보면은 여러분 이건 상수인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K승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L은 2의 K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2의 K 곱하기 LN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를 바꾼 다음에 얘가 똑같이 엑스포넨셜이니까 그걸 써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이제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새롭나? 이렇게 다 이거 적느라고 새로운 사실을 아는 애가죠. 다 적었어요? 자,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나왔어요. 이제 계속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현상을 봅시다. 오소고날 시그널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볼 에러 레이트이 이것보다는 작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얘보다는 좋다는 소리예요. 얘보다. 그쵸? 그리고 지금 나는 뭘 설명하고 싶냐면은 아까 MRE, PM에 했을 때에서 M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성능이 나빠졌는데 오소고날 시그널에서 나온 심볼 에러 레이트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M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성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를 어퍼 바운드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구했어요. 구했는데 K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K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M 값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소리하고 똑같죠. M은 2의 K승이니까.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사이즈를 크게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이 심볼 에러 레이트의
어퍼 바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이거죠. 그렇죠? 봤더니 이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0. 그렇죠? 즉 k 값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심볼 에러 레이트이 0이 된다. 단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0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있게요? 뭐가 있냐면은 요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가 양수가 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게 0이 되려면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데 EB over N-이 2ln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나는 N값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심볼 에러 레이트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를 0으로 만든다는 소리는 진짜는 그것보다 더 작으니까 훨씬 더 좋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K를 무한대로 보내고 그 소리는 M을 무한대로 보내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EB over N-을 2 곱하기 ln2 로가리즘 내추럴 로가리즘 2보다 크기만 하면은 N값을 크게 갖고 나는 probability of error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2 곱하기 ln2를 곱해봤더니 얼마나 하면 1.39, 약 1.42dB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막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데 있어서 q 펑션에 어퍼 바운드 쓰고 2분의 n-2를 m이라고 또 어퍼 바운딩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해갖고 풀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써가지고 봤더니 좀 더 타이트한 바운드를 썼더니 EB over N-의 ln2보다 내추럴 로가리즘 2보다 크면은 probability of error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렇죠? 생략을 해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숫자를 바꿔서 봤더니 마이너스 1.6dB보다 크기만 한다라면은 MR이 오소고날 시그널에서 M 값을 크게 해서 나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결과를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6dB를 minimum required SNR per bit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minimum required SNR per bit이냐면 achieve arbitrarily small probability of error 아주 작은 에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최소한의 각 비트가 가질 수 있는 EB over N 값은 마이너스 1.6dB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1.6dB를 뭐라고 하자면 여기 빨간 걸로 나온 것처럼 샤논 리밋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1948년에 샤논이 이런 식으로 샤논 리밋을 보여준 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샤논 리밋을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이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이걸로 증명을 했는데 마이너스 1.6dB만 있으면 에러 없는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소고날 모듈레이션을 해서 M 값을 크게 만들면은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어요, 방법은. 근데 샤논은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너럴하게 마이너스 1.6dB가 있으면은 너는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라고 수학적으로 풀어놨어요. 그 방법 중에서 하나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여기처럼 오소고널 마듈레이션에서 M 값을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M 값을 크게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고 그랬죠? 그쵸? 왜 비싸냐면 예를 들어 ppm으로 생각해 봅시다. ppm, t를 똑같이 놓고 16 ppm, 16개를 한다라면 각각의 펄스가 되게 작아지겠죠? 16개를 나눠야 되니까 16분의 t만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64r이 ppm을 생각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쵸? 그렇게 N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펄스 듀레이션은 되게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보인다라면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겠죠. 점점 넓어지겠죠. N값이 크면 클수록.
더 넓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걔가 차지하는 밴드위드스가 점점 계속 배수로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쵸? 배수로 커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SKT하고 KT하고 800MHz가 그거 국가에서 경매 붙여가지고 결국은 SKT가 샀잖아요. 그래서 LTE 서비스에 지금 듀얼 그 캐리어로 저기 전송을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SKT의 장점인데 그 800MHz를 사는데 1조를 썼어요. 그 밴드위드스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통신에 있어서 가장 비싼 거가 주파수 대역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 밴드위드스를 많이 쓰면 충분히 다 많이 보낼 수 있어요. 펄스를 좋게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비싼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스고널 모듈레이션이 샤논 리밋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채널 코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채널 코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에러가 난 것을 리시버에서 받아가지고 그 에러를 코렉션 하겠다라는 거예요. 채널 코딩 방식은. 보낼 때 적당한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막 수학적으로 막 해갖고 이 에러의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성격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학적으로 풀면은 에러가 어디서 났다라는 것을 알아맞추는 에러는 노이즈는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에 그 반항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채널 코딩이라는 방법은. 그러한 방식으로 저것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 샤논 이 FSK 말고 더 현실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허준 교수님이 이제 그쪽을 하시는 거죠. 채널 코딩에 대해서. 그 방법들이 거의 다 나와서 1990년대에 93년에 마이너스 1.6dB를 도달한 채널 코딩 방식이 나와요.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복잡도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고 그거가 또 시스템들이 막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채널 코딩이다라는. 더 많은 채널 코딩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상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5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인풋 시그널에 맞춘 매치드 필터는 어떻게 되죠? 이거 시그널에 대한 매치드 필터면 이거를 샥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돌린 다음에 t만큼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죠. 그렇죠? 그러한 매치드 필터를 써가지고 아웃풋을 보면 사각형이니까 삼각형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디모듈레이터로 이런 매치드 필터를 사용한다라면 우린 샘플링 타임 t에서 딱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 이때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매치드 필터 공부했을 때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은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는 증명을 입증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샘플링을 해야지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앞에를 한다거나 뒤에를 한다거나 그럼 여기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노이즈가 이 약한 신호에 더해져가지고 하면은 에러가 더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디텍션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신호를 T일 때 딱 그때 하나만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샘플링해요. 하나는 early 샘플.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걸 early. 그 다음 시간 델타 t만큼 여기 시간 떠가지고 샘플링하는 걸 두 번째. 가장 늦게 샘플링하는 걸 late 샘플.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레이트보다 더 빨리 샘플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샘플링 하는 방법, early, late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무선 랜이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전화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파일럿 심볼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 전화상에 있는 내용들,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그 다음에 붙어요. 그 다음에 또 파일럿 심볼이 있고 갖고 이 단위가 뭐 1.25 밀리세컨드, 1.25 밀리세컨드 이걸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파일럿과 데이터 이거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속 보내지고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내지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보면 프레임 안에 파일럿 심볼이 제일 처음에 무조건 붙어요. 파일럿 심볼은 어떤 데이터인지 트랜스미터도 알고 리시버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10, 10, 10, 10, 10 이런 데이터가 무조건 256개가 나는 붙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 전송을 하는데 이 파일럿 심볼을 가지고 온갖 가지 일을 처음에 다 해요. 얘를 제대로 디텍션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샘플링 타이밍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파일럿 심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쓰는 방법이 early, late, gate, synchronizer. 어떻게 쓰냐면 자 봅시다. 파일럿 심볼들이 처음에 왔어요. 갖고 얘를 가지고 처음에 early sampling time, T2라고 썼어요. 이때 샘플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late sampling일 때 하고 그 중간에 하나 더 하고 세 개를 했잖아요. 세 개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요. 어떤 체크를 하냐면 여기서 이 샘플링 된 걸 T2 때 샘플링 된 걸 YT, TL일 때 샘플링 된 걸 YTL이라고 한다면 레이트 샘플링하고 얼리 샘플링하고 그 차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똑같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 어긋났다 그런다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 앞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점점점 움직여갖고 이렇게 갖고 얘 이쪽으로 와야 돼요. 타이밍을 점점 앞으로 옮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차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스레스홀드 값보다 크다라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허용하는 오차보다 크다라면은 타이밍을 수정을 해야 된다. 샘플링 타이밍을. 그렇지 않으면 오케이. 타이밍 에러 없다. 자, 샘플링 에러가 있고 이때는 샘플링 에러가 없다라고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샘플링 에러가 있는 경우에 즉 둘 간의 차가 스레스홀드보다 그러니까 앱솔루트 밸류가 스레스홀드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나머지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얼리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레이트가 더 커가지고 이 경우처럼 레이트가 더 큰 경우에 샘플링 타임을 델타만큼 옮기는 거예요. 얘를 그 다음 샘플링 할 때는 이만큼 옮겨요. 조금만 더 옮기는 거지 델타만큼. 델타만큼 옮겨가지고 또 이걸 비교해봐요. 됐는지. 그 다음 시간에 또 옮기고 해갖고 제대로 될 때까지 얘가 그거를 언제까지 해냐면 파일럿 심볼이 가지고 있는 듀레이션 동안 이걸 맞춰줘야 돼요. 지금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그리고 나머지 경우 또 여기 T2가 TL보다 큰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메소드가 있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책에 나와서 적긴 적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냥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끝낼 텐데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라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적었지 싱크로나이제이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MMS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활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활용도 중에 하나를 이 시간 맞추는데 쓴 건데 뭐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다루지 않을 테고 싱크로나이제이션 다시 다루지 않을 테고 다음에 다른 문제로 다룰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